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전 진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2월 28일까지는 전 아니다. 네, 맞습니다. 2월까지는 예, 진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퇴임식을 하셨어요. 네. 예, 퇴임식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일정 때문에 못 가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퇴임식 분위기가 일반적인 그 퇴임식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약 800여 명의 네네. 축하객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했죠. 근데 저는 감사함보다 그분들이 저에게 빚을 받으러 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축하해 줬지만 앞으로 살면서 저분들에 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임하는 기분은 다른 것은 하나도 이렇게 그 걱정이랄까요, 아쉬운 게 없는데 제 품 안에 늘 안겼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학교만 출근하면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고 품어줬거든요. 서로 안고 지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네. 대학생을 안아준답니다. 아무래도 좀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대학생 얘기하셨는데 퇴임 후에 그럼 대학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퇴임 후에는 강주대학교 교양학부 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부적응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애를 타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작은 상담 센터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비탈이 선 아이들을 위한 상담 센터 3월 2일부터 그 증심사 올라가는 입구에 네. 제가 상담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전화번호 등등은 다음에 만들어진 대로 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게 한 축이 부모의 역할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과 선생님들의 그 힘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강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부모들은 네.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학생들이 준비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방학 중이었습니다. 리듬이 깨졌을 겁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교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그부들을 만나게 되겠죠. 더욱 힘든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 아이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 아이들은 더 상당한 낯설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한 학생들은 전쟁터에 간다라는 느낌으로 대학 진학 때문에 맞아요.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3월 2일 개학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리듬을 회복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간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리듬,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점심 먹고 하는 리듬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을 해보면 좋겠고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공부방도 한번 정리 좀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며칠 남지 않은 이곳에 내가 올 학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1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달별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은 학교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온몸을 학교에다 맡기고 나는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좀 편안한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에게도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이때까지 방학 동안에 꼴을 보다가 학교를 가버리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은 조금 생각을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 걱정은 이거죠. 저 방학 동안 나태한 저 모습을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릴까?
공부는 잘 따라갈까? 선생님과 관계는 잘 될까? 걱정 많이 하죠. 예, 아이들과는 새로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낼까? 이런 걱정을 할 것입니다. 네. 학기 초에는 자녀도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아이의 표정을 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충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이들도 극심한 어떤 불안과 걱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이제까지 대화를 잘 안 했다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보고 그러면 조그만 위로라도 주면 아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야, 다 똑같이 힘들어. 너만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이런 대화가 아닌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들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까라고 아이가 설령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해주면 내 힘듦 뒤에는 부모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아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교에 학부모님들 좀 오셔주라고 늘 말을 합니다. 옛날처럼 학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이렇게 1년 동안 운영할 겁니다. 또는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을 해달라고 학부모 방문의 날이 있어요. 이럴 때 보면 학교는 안 오셔도 될 만큼 자주 나오신 분은 계속 오시고 정말로 오셔야 될 분들은 못 나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있는 학교 방문의 날은 일부러라도 학교에 가서 담임쌤도 만나보고 자녀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부모님께 해야 될 것이 이 시기가 3월, 4월에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아이들로. 그 또래 집단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1년 행동이 완전히 좌우되는 시기입니다. 옛날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도 있듯이 3월, 4월에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는가도 유심히 좀 봐주셨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예민한 시기니까 서로 릴렉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걸 엄마한테만 맡기고 나서지 않은 아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보면은요 선생님들의 구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비율을 보면 여성이 80, 맞아요. 남성이 20%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에 대한 역할이 많이 빠져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일단은 학습적인 부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학습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새학년 준비기라고 해서 네네.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나오셔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잘 짜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표, 방과 후, 그다음에 위생, 건강, 안전까지 아주 잘 일정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지금 처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간 아이 네. 또 고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초등학교는 진로에 대한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대해서 맛을 보는 시기지만 중학교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확실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고등학교 정도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이 구체적 목표가 있는 학생은 분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가는데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나는 어느 대학을 갈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분명한 동기와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 공부를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기 초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위해서 체력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요. 정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많이 얻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늘 조금 뒤처진 이유는 정보에 대한 습득 이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네. 선생님과의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의 또 쿵짝도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예,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주실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무엇보다 3월, 4월 달에는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이합 집사는 시기.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도 올리고 저렇게도 올리고 어느 집단으로 들어가야만이 안정감을 갖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저것 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배제받고 저쪽에서 배제받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5월 달쯤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시기가 5월 달이 가장 그 옳지 않는 선택을 해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슈사이드, 자살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이 동료들의 그 해처 모임에 있어서 거기에 이 팀에 끼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소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잘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또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적이 뒤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는 충격이 또 애들이 큽니다. 네. 특히 인문계 네. 아이들.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온 경우도 있지만 성적이 조금 안 돼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기계과 전기과 뭐 토목과 등등이 있었을 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헤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적절한 그 선생님들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선생님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은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만 하지 가르치기는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면 화가 난다라고 말했는데 왜 화가 나겠습니까? 잘해보고는 싶은데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 목표는 높으는데 아이가 안 따라주니까 부모는 화가 나겠죠. 그 역할을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모님들과 잘 그 소통해서 아이를 잘 이끌어주는데 심기일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의 역할 또 학부모의 역할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모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네. 못 따라와 주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선생님하고 교류를 해서 선생님 쪽으로 토스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아이가 원치 않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감. 그럴 때는 의사한테 가야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단순히 게으르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숨기지 말고 선생님들하고는 공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가 이기적인 아이들이에요. 이기적인 아이들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10명이 모이는데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있다면 어울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다른 아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눈을 맞추면 다 끼워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한다면 그 아이들은 끼워주지 않죠. 이기적인 거죠. 두 번째는 대화 소통을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이 핸드폰 문화가 하면서 문자로는 주고받은데 네. 사람을 주고받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나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거든. 이걸 설명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싫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할래. 이렇게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못하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고요. 이런 또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외에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 전라도 말로 맥행이라 그러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애들은 또 왕따를 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러한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모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와 뭐 학생 또 선생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다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저 역시도 끌고 나가보려고 했으나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네.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즐거운 학교, 즐거운 가정
이런 게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네, 맞아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시인데 부모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명령조죠. 예. 네, 나는 은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게 아니라 너 그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오늘 왜 또 그래?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차이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아이가 말문을 막아버리면 어디다가 자기 고민을 말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다른 엇나가는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올 그 1년 동안 강주가 99개 동이라 그래요. 네. 동사무소가 있는 99개 뭐 자치 행정기구라는데 그 99개 동을 돌려고 해요. 돌면서 정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계시면 어느 곳에 모이십시오. 라고 저녁에 1시간 내지 2시간 제가 강의하고 1시간은 그 뭡니까 자녀하고 대화하는 연습하는 프랙티스 연습하는 그 프로그램을 1년 내내 99개 동을 돌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자녀와 싸움이 없게 되고 자녀하고 부모가 관계가 좋아지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예뻐하게 되고 태도가 좋으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다툴 일이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는 선생님 출신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객관적인 입장을 봐서라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네. 학교는 에센스, 본질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학교에다가 맡겨버리니까 선생님들도 부하가 걸립니다. 이제 그 역할을 나라와 부모가 조금 나눠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너무나 그 냄비와 같다는 것 같은 생각이 냄비.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퍼지면 단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것에 올인해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또 힘들어지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였으니 멀리 좀 로드맵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만은 정파가 없는 진영이 없는 정말 멀리 가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올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년 앞이라도 좀 내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